자, 문제 4번을 볼게요.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누구의 말이 잘못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승수 한번 볼게요. 로그 성질에 따라서 로그 2의 2분의 x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는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을까요, 이거는? 자, 요거는 어떻다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왜냐면 로그 그래프, 로그 성질에서 그냥 그래프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수를 살펴보더라도 얘는 정의역은 뭐가 된다? x가 0보다 크고요. 맞나요? 얘도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자, 보세요. 그러면 로그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이거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다은이가 말은 뭐냐면 이 성질에 의해서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얘는 달라요. 왜 다를까? 그래서 함부로 요거는 막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는 그냥 식으로 봤을 때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함수로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요거는 로그 함수고 이것도 뭐다? 로그 함수 맞습니까? 그러면 보셔야 될 거 뭐냐면 밑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진수가 뭐다? x제곱이고 얘는 진수가 뭐다? x거든요. 그럼 진수 조건이 뭐죠? 진수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두 함수에 뭐가 다르다? 정역이 달라요. 왜냐면 x제곱 0보다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뭐만 아니면 될까? 0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면 x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제곱이 뭐다?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음수를 넣더라도 뭐다? 0보다 크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뭐보다는 항상 커야 되죠? 0보다는 커야 돼. 그럼 질문할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사에서 함수의 상등을 배우셨어요. 함수가 같다는 겁니다. 모양은 달라도 두 가지 조건만 같으면 같다고 봤거든요. 뭐였죠? 첫 번째,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리고 뭐 같아야 되냐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건 뭐가 다르죠? 현재 정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함수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은이 요 말에다가 조금 체크해 두세요. 요거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뭐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냐면 정의역하고 여러분들 공역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정의역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조건을 체크해라? 진수 조건을 체크해라. 자, 진수 조건 체크하는 이유는 무슨 역 때문에? 정의역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여기 로그 함수에서는 조금 지수 함수보다 주의할 게 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예제 2번도 나왔네요. 로그 함수에서도 요 그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중요했듯이 우리가 여기 로그 함수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거 순서 딱 정해져 있었죠. 1단계 뭘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2단계 뭡니까? 정의역을 제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또 내가 그래프만 떼왔어요. 그래프 떼오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그러면은 그래프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그래프는 로그 2의 뭐다? x 그래프고요.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부호반대?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점근선 보셔야 되는데요. 점근선은 무슨 축? x축 방향으로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무슨 절편 구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y절편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왜 y절편 구해도 되냐면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로그 2의 2니까 이 자체가 얼마다? 1이거든. 그럼 1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절편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앞에서 구하듯이 x절편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y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 빼기 2가 0이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2는 2가 되고요. x 플러스 2는 2의 제곱인 4가 돼서 x는 얼마다? 2가 나와요. 그래서 x절편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함수죠? 밑이 1보다 큰가 증가함수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제한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로 제한하면 이렇게 잘려서 여기는 실선이고 여기는 무슨 선이다? 점선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정의역 안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럼 딱 보다시피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대? 2에서 최대. 어디서 최소? 어디서 최소? 마이너스 1에서 뭐다? 최소를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최대값은 f 얼마다? 2. f2는 로그 2에 얼마다? 4 빼기 2죠. 자, 여러분들 로그 2에 4가 얼마입니까? 계산 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는 2의 제곱이니까 2죠? 맞죠? 그래서 얼마다? 답은 얼마다? 0.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도 x축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소값 얼마입니까? f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로그의 1 빼기 2에요. 로그의 1 얼마다? 0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그 계산은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것이 최대값입니다. 패턴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 좀 편해요. 왜냐면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최대값도 따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활용 다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다. 시간네. 양이 제법 많네. 5페이지라서. 별 많이 없네. 이 앞부분 설명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푸는 문제들이 좀 많네. 적당하게 하고 보내드릴게요. 우리 12시 40분까지. 자, 나중에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1이죠, 밑이. 맞나요? 무슨 함수? 감소 함수 맞나? 그럼 감소 함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값이 작으면 오히려 뭐다? 더 크고 x 값이 크면 오히려 작지요, 그죠? 대충 짐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정근선은 얼마죠? 정근선은 x는 얼마다?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x가 2보다 큰 것이 정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절편 없겠어요? y절편은 안 생깁니다. 이쪽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무슨 절편만? x절편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가 0일 때, 자, 그럼 로그 2분의 1에 x-2 더하기 3이 얼마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2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럼 x-2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 세제곱이 되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x-2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2의 세제곱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절편은 10이 되면서, 자, 어떤 함수죠? 감소함수. 그러면 감소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1단계. 자, 2단계 뭡니까? 자, 정의역 제한입니다. 그냥 2보다 큰 것이 정의역인데 3에서 어디 사이로?
14일로 딱 잘랐네요. 그럼 아까 x좌표는 10인 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최소값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얼마다? F3. 네, 최소값은 얼마다? 영. F 얼마다? 네, 10. 자, 답은 그냥 요건 0으로 나오네요. 그죠?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려서 정의역 제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가지 함수 더 나왔어요. 상가함수 3개, 3차함수, 4차함수. 네, 끝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6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을 스스로 정하래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맨 마지막에 공학적 도구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자, 그럼 요거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로그 2x 그래프, 로그 3x 그래프, 로그 4x 그래프 보면, 자, 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수함수에서 y는 2x 그래프하고 y는 3x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 자, 똑같은 x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뭐가 y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y는 2x 거듭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면 바로 뭐다? y는 3x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더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맞지? 근데 로그는요? 무슨 관계죠? 로그는? 역함수. 역함수 관계죠. 그죠? 그럼 얘가 y축에 가까워지면 거꾸로 얘는 밑이 커지면 어디가 가까워지겠어요? x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기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면 로그 함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수에서도 우리가 보면 y는 뭐다? 2분의 1x 거듭제곱하고 y는 뭐다? 3분의 1x 거듭제곱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거꾸로가 되겠죠. 그죠? 자, 같은 x에 대해서 어느 게 큽니까? 요게 큽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y는 뭐다? 요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맞죠? 근데 요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얘가 좀 더 작아요. 그럼 좀 더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 x축에 가까워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크면 클수록 사실 어느 축에? 는 x축에 가깝다는 거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y축에.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로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무슨 된 관계다?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져요. 아니, 아까 여기 작으면 무슨 축에 가까워졌어요? x축에 가까워졌거든? 역함수 취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니까 y축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어디 y축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거꾸로 역함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수 부분을 보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어느 쪽?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밑이 작으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지수는 x축에 가까워지니까 로그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직접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접 그리기가 귀찮아서 공학적 도구로 숫자만 대입하면 쫙 나오는 그런 부분. 근데 나중에 그냥 나처럼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묻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함수하고 비교하니까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공통점은 다행인 것이 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 무슨 함수? 감수함수 이렇게 돼요. 자, 지금이 10분이 좀 넘어서 이거 5장 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활용 영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었고요. 서술형이 여기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이 아주 뭐하다?
없기 때문에. 자, 좀 볼게요.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용도 많이 되고요. 이 함수는 항상 또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크기 대소 비교하는 거 가르쳐 드린 적 있죠? 사실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런 뭐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균이 우리가 번식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근데 이게 세포가 되게 분열을 하고 나면 일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어나잖아.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2배, 3배 되는 것이 뭐다? 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수함수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밑이 얼마다,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반감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감기가 뭐냐면 방사능 물질들이 이 방사능을 배출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반감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반씩 줄어드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의 거듭제고와 관련이 있겠다? 2분의 1의 거듭제고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반감기보다 2분의 1, 그 앞에 반감기보다 또 얼마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 되니까 뭐다? 2분의 1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감기 문제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무슨 함수다? 지수 함수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스톤튬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있나 봐요. 근데 얘는 몇 년마다? 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건 무섭다 이거.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피해 올까봐. 이건 반감기가 엄청나게 길던데. 예, 그래서 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요게 처음 양이 얼마일 때? 100일 때. 우리 X년 후에 남은 양은 뭐라고 했다? Y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나중에 이 식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양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얼만큼씩 줄어든다?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기준이 몇 년이다? 30년이거든요. 그러면 딱 30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30년이 됐을 때 반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1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15년이 되면 30년 중에 얼마다? 15년이니까 2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30분의 x가 들어가요.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 만약에 200g 있어요. 맞나요? 반감기가 만약 50년이래. 그럼 식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200에서 줄어듭니다. 맞나요? 얼만큼씩 줄어들어요? 2분의 1씩 줄어들어. 근데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 50년이죠. 그럼 50년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식도 나중에 우리가 막 구할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식이 뭐가 돼 있다? 주어져 있고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90년 후에 남은 양은 물었어요.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 90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얼마다? 8분의 1만큼 남네요. 맞지? 그래서 90 곱하기 8분의 1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번은 남은 양이 25g이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몇 년 정도 됐는지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남은 양이 25는요, X일까요? Y일까요? Y. 분명히 남아있는 양 Y라고 했거든요. 그죠? 요거는 여기 있는 Y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25를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25를 대입하는 순간, 잘 보세요. 얘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닙니다. 뭐지요? 방정식. 예, 바로 방정식이 되버려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풀어요. 그 지수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125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눕니다. 맞나요? 그럼 얼마다? 4분의 1 맞습니까? 그럼 4분의 1은 뭐의 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은요, 밑을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x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x는 얼마다? 6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25g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공룡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연대도 추정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활용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하고 보통 방정식의 관계는 뭐라고 하시고 있죠? 자, y는 fx가 우리가 함수이고 fx는 0이 뭐다? 우리가 방정식이잖아, 맞죠? 자, 그럼 이건 무슨 관계냐면 이 y에다가 뭘 했다? 0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바로 방정식이 돼요. 그럼 보세요. y가 0일 때 무슨 값입니까? x 값이죠. 그래서 바로 무슨 절편이다? x 절편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뭐냐면 방정식을 해가 이 함수의 무슨 절편? x 절편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은 뭐가 되냐면 전체 값이 주어져 있을 때 x 값을 비교하거나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전체 값을 비교하는데 이거는 뭐 보면 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최대 최소,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뭐가 되냐면 x가 크면 y도 크고 y가 크면 뭐도 크다? x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다? 여기 적어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감소함수, 위에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감소함수는 뭐가 되냐면 전체가 크면 오히려 뭐다? x는 뭐다? 더 작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중간에 쌍화살표 무슨 표시입니까? 필요 충분 조건. 요거는 요것도 되고 요 반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도 참이고 연계도 참인 그런 경우가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되겠나요? 자, 그래서 되겠고요. 그래서 주의는 뭐냐면 지수에 이제 뭐를 포함한다?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는 자, 뭐에 따라서 밑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해의 범위와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 계속 봤습니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자, 나중에 무슨 그래프도 나오겠어요? 로그도 나오겠죠. 로그도 역시 뭐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제 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래요. 자, 요거 풀랍니다. 요거 좀 다행인 게 있어요. 자, 뭐가 다행일까? 요거 밑이 일단은 뭐다? 예, 수입니다. 0보다 크죠? 1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지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 루트 5 고치는 거 앞에서 연습 많이 하셨어요. 5에 뭐다? 2분의 1 거듭죠. 그래서 뭘 같게 만들어야 되냐면 밑을 같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밑이 같으니까 뭐끼리 같겠어요? 지수끼리 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x가 이항이 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x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가졌다. 자, 요 2번이 일어나요. 무슨 문제다? 지수 부등식 문제입니다. 왜 지수 부등식 문제냐면 x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수에 위치하고 있고 부등호가 쓰였기 때문에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x는요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 전체라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별다른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81이 3의 뭐다? 4제곱인데 자, 보세요. 밑이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야. 그러면 전체가 크면 뭐도 크다? 뭐도 크다? 지수도 크다 라고 푸는 것이 바로 있는 지수 부등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배운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같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같게 만들죠? 자, 4분의 1을 2분의 1을 뭐다? 제곱으로 고쳐야겠죠? 근데 2하고 x 곱하면 2x가 돼요. 자, 그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밑이 같네? 그러면 분명히 뭐끼리? 지수끼리 비교할 겁니다. 그런데 밑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항이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항 되면 2가 되기 때문에 x는 뭐보다?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정의역이 이제 실수까지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답이 나왔네, 그죠? 서술형 나오면 그냥 뭐 임으로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요렇게.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세 번째. 요것만 답 적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서술형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되겠죠. 자, 요것도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뭐 1보다 큰 걸 안 적어도 돼요. 네, 이런 건 서술형으로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도 여기 1번,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이런 순서로 한글 꼭 안 적어도 서술형의 감점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거 그냥 넘겨버렸네. 자, 되겠죠?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문제 1번. 오늘은 50페이지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수 부분만 로고 하려면 약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지수까지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습서나 그 문제집 보면 막 밑도 문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해결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차피 여기 익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냐면, 자, 1번 보세요. 2분의 1하고 64죠, 그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로 통일할 수도 있고, 뭐로 통일할 수도 있다? 2로 통일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편할까요? 이 방정식이라서 아무거나 통일해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통일해 볼게요. 그럼 2분의 1로 통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64가 뭐의 거듭제곱이 되냐면 2의 뭐다? 6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2분의 1 자체가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x-1이 마이너스 6이어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고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붙입니다. 어떻게 돼요? 2의 뭐다?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여기 얼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는 2분의 1로 통일했을 때 얘는 2로 통일했을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x가 5가 되고 x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그럼 어느 게 좀 쉬워요? 여러분 느끼기에. 자기 편한 대로 풀면 됩니다. 네, 두 가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얼마? 2로 고친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네요. 왜? 3분위가 얼마다? 3의 제곱이겠죠. 딱 보는 순간에 얘는 뭐다? 3의 제곱에 x 플러스 1.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면 좀 좋아요. 그럼 2x 더하기 얼마다? 2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다행히 밑이 우리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끼리 치수끼리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계산하면 x는 얼마다?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뭐다? 지수 방정식. 자, 이번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은 여기 표로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구분할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1보다 작은 것 같고요. 얘는 뭐보다 1보다 크지요. 네, 근데 조금 문제가 많이 복잡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든답니다. 그럼 같게 만든다면 얘는 뭐로? 2분의 1로 같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2분의 1이 세제곱이니까 뭐다? 3x 거듭제곱이 될 거고. 자, 4분의 1은 뭐가 될까요?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뭐합니까? 1보다 작지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지요? 예, 반대로 딱 바뀌어요. 예.
자, 그러면 요 넘어가면 x는 뭐다? 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전부 다 뭐로 고쳐야 한다? 2로 고쳐야겠죠. 2로 고치시면 2의 뭐다? 2의 제곱이니까 4x 거듭제곱이 될 거고요. 자, 세제곱근 2네요. 그럼 뭡니까? 2의 3분의 1 거듭제곱 맞나요? 곱하기 2의 요 뭐다? 2의 제곱 x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변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2의 뭐다? 2x 더하기 3분의 1 거듭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 1보다 어떻습니까? 큰 거 맞나요? 자, 부동호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4x하고 2x 더하기 3분의 1 비교하는데 변하지 않지요. 자, 이항이 됩니다. 그럼 2x가 3분의 1보다 크니까 x는 뭐다? 자, 우리가 양수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6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는 표로 차근차근하게 잘 만들어 놓네요. 자,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영상 다시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실생활 응용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번은요,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0 W per 미터 제곱이라고 있고 수심이 x미터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I W per 미터 제곱이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관계식이 주어지네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빛은 작아져요. 투가 적어지잖아, 맞죠? 이것도 2분의 1이 됐단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 식탁 보니까 앞에서 아까 반감기 문제 한 적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몇 미터 내려가면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4m. 바로 4m입니다. 4분의 x니까. 만약에 10분의 x였으면 몇 미터? 10m 이렇게 돼요. 알겠지? 이것도 이제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빛의 세기가 수면의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8분의 1은요, 여기서 보면 I0일까요? I일까요? I. 바로 얘가 I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I0거든요. 그죠? 그래서 딱 표시할 것이 1번은요, I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I가 8분의 1이 아니네요.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죠. 잘못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I0분의 I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번에 이거 가르쳐드렸죠. A가 B의 몇 배냐?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이렇게 됩니다. A는 2B입니다. A는 B의 몇 배죠? 2배. 맞나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양변을 B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B분의 A가 얼마다? 이란 말 자체가 A가 B의 몇 배다? 2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I0분의 I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고쳐야겠네. 그럼 I0분의 우리가 I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뭐다? 4분의 X 거듭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다? 8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8분의 1은 뭐의 세제곱입니까? 2분의 1에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4분의 X가 얼마다? 3이기 때문에 X는 얼마다? 12. 그래서 몇 미터다? 네, 12m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아까 반으로 줄어간 게 몇 미터라고요? 4m. 맞나요? 그럼 8분의 1 몇 배지? 3배? 맞잖아. 그러면 4m의 3배는 몇 미터다? 12m.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25% 이하가 된답니다. 25% 옆에 적어야 돼요.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역시 뭡니까?
I0분의 I가 뭐다? 4분의 1 이하죠? 이렇게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I와 I0의 문제가 아니고 I0분의 I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뭐가 뭐의 몇 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I0분의 I가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풀어주시면 2분의 1의 4분의 x 거듭제곱이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4분의 1은 2의 뭐다? 2분의 1의 뭐다?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x하고 2하고 비교하는데 1보다 작네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4 곱해주시면 x는 뭐다? 8보다 큰 거 같은데 최소 몇 미터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미터가 된다? 8미터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I0분의 뭐다? I다.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는 처음 색이 얼마다? 8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걸 바로 구하셔도 관계는 없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부등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 번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복습하시고, 내일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인 오늘 태블릿 컴퓨터가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한대요. 그래서 새 제품은 사자마자 중고가 됩니다. 맞나요? 자, 가격이 80만 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고요. 가격이 64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년인지 한번 구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손대기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다가. 자, 일단은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몇 년 후? 1년 후. 여기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얼마다? 현재 125만 원이잖아요. 그죠? 만원 떼고. 그럼 1년은 어떻게 되죠? 얼마 하락한다? 20% 하락한대요. 근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몇 퍼센트? 5분의 4. 80%가 5분의 1만큼 가격이 하락하니까 남는 건 얼마다? 80%가 될 거야. 되겠죠? 자, 2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는 1년에 대해서 다시 얼마다? 80%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25 곱하기 5분의 4의 뭐다? 제곱이 되겠죠. 그럼 해보면은 3년 후면은 안 해봐도 뭐가 될까요? 125 곱하기 뭐다? 5분의 4의 뭐다?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몇 년 후인지 뭐라고 적으면 돼요? X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Y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5 곱하기 5분의 4의 X 거듭제곱 하는 거 맞죠? 자, 근데 그 가격이 얼마래요? 80만 원. 그럼 가격이 80만 원이란 말은 Y가 얼마다? Y가 80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5분의 4x 거듭제곱이 125분의 얼마다? 8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럼 80 되면 오류약분 할까요? 오류약분 할까요? 오류약분하면 얼마다? 25. 오류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나오네, 그지? 네. 얘는 5분의 4의 뭐다?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답은 얼마다? 2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년 뒤니까 80만원이에요. 많이 깎인다, 그죠? 네. 자, 64만원 이하가 된답니다. 64만원 이하란 말은 가격이 Y지요. 64만원 이하니까 이렇게 풀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면은 125 곱하기 5분의 4의 x 거듭제곱이 6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5분의 4x 거듭제곱이 그러면 125분의 6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에 5분의 4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 세제곱보다 뭐다? 작아야 돼. 자, 근데 5분의 4는 어떻게 돼요? 1보다 뭐하다? 작아요. 작지요? 그래서 부등호방이 뭐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깎인다. 3년 지나니까 맞죠? 자동차로 없으면 더 많이 깎여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딱 우리 40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자, 지수함수 활용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내일은 로그함수 활용하고 난 다음에 중단원으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 전체 가면은 대충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진도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